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을 모르면 인수사항 발생한다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을 그냥 한 번에 진행을 합니다. 시작 딱 하면 그냥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중간에 틀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요즘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릴 뿐입니다. 대신 많이 올리죠. 한두 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벌써 올린 동영상 개수만 150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편집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흔히 말하는 날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목동에 나와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감정가가 2억 5,500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물건을 봐보면 일단 뭐 목동, 주소가 목동이긴 한데 좀 비싼 목동 쪽은 아니고요. 주소지만 목동인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미납이 있습니다. 1억 3천 최저가에 있었는데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8명이 들어와서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 미납을 했습니다. 보증금 1,300만 원 정도를 버린 거죠. 왜 보증금을 버리면서 미납을 했을까요? 이면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대출 문제이거나 또는 권리 분석의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시면요,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그걸 계속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 제 유튜브들을 보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일단은 보시면 주거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자의 보증 금액은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입신고일자는 2008년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2008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주거 전세권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 6천만 원이죠. 좀 다르죠. 이게 같은 사람인데 전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전세권자라고 해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등기부에 기재가 된 즉 민법에 의한 전세권자의 보증금이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잘 보시면 비고란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물건도 보증금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그에 대한 확정일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8천만 원 중에서 이 차이인 2천만 원을 증액했으나 확정일자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내용을 봐보면, 자, 먼저 이 물건은 최종적인 설정일자가 전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월 25일 전세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전세권은 바로 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은 2007년도 전세권이고요. 그 다음은 2011년도에 근저당입니다. 2007년도에 전세권이고 2011년도에 근저당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본 상태에서 이 물건을 살펴보시면 6천만 원이 먼저 전세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증액을 했고요. 증액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6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배당 순서를. 가장 먼저 6천만 원에 대한 전세권이 있었죠.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07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근저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증액한 날짜는 2010년 2월 20일입니다. 이 중간이죠. 2010년을 이 중간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있으므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근저당이 전에 2010년도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죠. 증액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고 2007년도에 7천이고요. 순서대로 보면, 자, 7천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 증액도, 자,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에는 2007년
최저조기 설정일자가 2007년 전세권으로 나와 있지만,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2천만 원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본인 권리인 거잖아요. 즉 2007년도 전세권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본인 권리이므로 말소기준 권리는 원래 정확히 말소기준 권리는 2007년도 전세권이 맞습니다. 전세권이 가장 처음에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배당률을 정상적으로 했죠. 그러므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는 맞지만 본인이 본인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증액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증액한 2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력은 2011년도의 기준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2011년도보다 빠름으로 이 증액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즉 앞에 있는 2007년도 6천 그리고 2010년도 2천에 대해서는 전액 대항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설정된 전세권 자체로서 이미 그 우전 매주권을 가지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또 받았었죠. 그러므로 2007년도 7천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있으므로 배당에 포함이 됩니다. 배당에. 그러나 2010년도에 증액한 2천만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정확히 해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죠. 그러므로 2010년도에 2천만 원은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이 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권리문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시고 이 물건은 낙찰을 받더라도 무조건 2천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권리분석 얘기인데요. 권리분석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감정이 2억 5,500만 원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용 크기가 43.68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2.5억의 감정이 되어 있고 전용이 43.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2.5억 원이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게 이게 감정평가서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자, 다시 한번 봐보면 2.5억에 43.68입니다. 2.5억에 43.68이면 자, 비교 거래사를 봐보면요. 일단 1번 물건, 이 물건과 봤을 때 사용승인일이 2000입니다. 이 물건은 2007년도죠. 그러므로 현재 물건이 7년 이후에 되니까 좀 더 좋죠. 그리고 여기는 2002년도 감정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크기가 43.68인데요. 여기는 60.14로 엄청 큽니다. 거의 뭐 1.5배 수준이죠. 그 다음에 58제곱미터도 이것도 마찬가지 43.6배보다 굉장히 큽니다. 둘 다 굉장히 큰데도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거래 가격이 2억이 안 나왔죠. 2억이 안 나왔습니다. 이 엄청 큰 거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조차도 2억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58도 1.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뭐 사용 승인이 좀 더 되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억이 상당히 많이 높은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밑에 두 개 다시 또 사례를 봐보면, 일단 네 번째를 먼저 봐보면요. 얘는 34.27입니다. 작죠? 얘보다. 43.68보다 작습니다. 작는데 얘가 거래 금액이 2억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요. 밑에 보면, 비교 사례 선정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의 거래인 4번을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즉, 이 물건과 비교를 해서 감정을 했다는 거죠. 43제곱미터니까 34보다 크잖아요. 이 사용승인율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크니까 이걸 대비해서 2억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감정해서 2.5억의 감정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사례만 비교를 해도, 자, 세 번째 사례만 봐도요. 43보다 크죠? 큰데, 2007년도에 사용승인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큰데, 1.83억이었습니다. 이건 2.5억 감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개 중에 가장 비교 사례로 가장 하기 좋은 거는 3번입니다. 3번. 연수도 같고, 이건 43인데, 50으로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시세는 1.83억보다 조금 아래 정도, 한 1.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시세가 1.7억이나 1.6억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만 봐도, 이 물건의 시세를 거의, 좀 해볼 수 있죠. 그러면 1.7억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이 미납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시세가 1.7억에다가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2천만 원의 보증금이 인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1.9억에 사는 거죠. 시세가 1.6에서 1.7인데 너무 높게 입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빌라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사례 중에 가장 높은 거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감정평가가 되므로 이 물건의 값어치가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중에서 3번이 가장 적합하고 3번 물건과 비교를 한다면 거의 뭐 굳이 답사를 가지 않더라도, 물론 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답사를 가지 않더라도 대충 이 물건의 시세가 한 1.7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 실거래로 거래된 실거래, 국토교통부에 있는 전세상 자료에 있는 실거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너무나 높게 거래가 된 거죠. 이 높게 거래된 거는 과연 이 2억이라는 거래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업격세인지 아닌지, 실제 어떤 안에 내용들이 풀로 전부 다 세팅이 아주 잘 돼 있든지 뭐 기타 내용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므로 좀 찾아가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게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 물건이 어떻게 감정이 됐고 어느 정도 시세를 파악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감정평가서만 봐도 손품으로 어느 정도 이 물건의 값어치를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빌라 같은 경우를 보실 때는 꼭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확인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얘기를 했는데요.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확정일자가 이 최선수의 설정일자가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걸리는 본인이 해치지 못함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 물건에 있어서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없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전액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에 이제 그 유튜브 올릴 때 항상 여기 있는 주소를 링크를 같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보시고 들어오셔서 이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